대한민국 검사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는다는 검사 선서. 결심 공판의 날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법무부 장관은 검사 선서를 소환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특검 검사들을 향해서입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늘 검사 선서를 품고 다닌다. 당신들 검사 선서 다시 해야 한다. 그가 말한 검사 선서에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법부는 그 숭고한 각오를 평생 품었다던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던 그 밤, 그의 품속에 있었던 건 국민과의 계약이 담긴 검사 선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력의 칼자루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그가 검사 선서의 이름을 빌려 던진 힐라는 후배들이 아닌 직업윤리와 사법정의를 괴멸시킨 자기 자신을 향했어야 합니다. 어제 재판 속 시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아요. 속 시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 그리고 뻔뻔하게 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단 하나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안 보였던 네. 사람이 그동안 또 불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구속영장에서 기각되고 해서 그랬던 사람이 어제 구형량보다 더 많이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 속이 시원했죠. 네. 게다가 제가 그때 아마 내란 직후였는데 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성재가 법사위에 나왔었어요. 그랬죠. 예, 오동훈 공수처장으로 나와서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여서 빨리 옆에 있는 저 내란 공범부터 빨리 구속해라라고 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너무 화가 나서 그때. 그랬더니 그때 박성재는 자기가 왜 내란 공범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막 이렇게 막 또 따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서야 구속이 된 거죠. 이제서야 예. 진실이 확인이 되는. 예, 이제서야 구속이 된 겁니다. 예. 너무 속 시원했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에서의 내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죄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총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진짜 이런 판사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있어줘가지고 네. 국민들이 그래도 살만하다. 이제 사법부에서 그래도 네. 자존심을 지키는 판사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네. 그 법 정신에 기초해서 판결을 좀 정신 차리고 하는 판사가 있구나. 네. 왜 뭐 초범이라고 봐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인 재판하듯이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하는 판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속 시원하고 요즘에 좀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어제 판결 보면서 진짜 막 소리 질렀어요. 저거지 막 이러면서 이야 네. 이진관 역시 이진관이야 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판결 이유를 쭉 읽는데 하나하나가 맞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저거야 저거 예. 계속 너무 조목조목 공감. 네, 왜 감형이 안 되는지 예.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밑에서부터의 개헌보다 예. 위에서부터의 이 내란이 예. 더 위험하다 예. 더 위험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당신들은 이게 며칠밖에 안 됐다고 계속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그 그렇죠. 몇 시간 그거 해가지고 뭐 잠깐 하려다 마치 만 겁니다.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네, 한번 그냥 국회 한번 아이쿠 좀 일 잘못하시네요라고 한번 경고하려고 그런 거다. 경고성 계엄. 근데 이진관 판사가 그걸 박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당신들이 자제해가지고 경고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경고성이 아니라 잠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숨 걸고 군인들이 오는 거 뻔히 보면서 따다다다다다 군용 헬기 날아가는 거 보면서 네. 여의도로 몰려간 시민들하고 자제했던 군인들하고 네. 그리고 목숨 걸고 담 넘고 들어갔던 국회의원들이 막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다 만 게 아니고 하다가 못한 거다. 그 얘기를 탁 짚어주니까 네.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왜 맨날 감형 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전과가 없고 공직에 생활, 오래 생활하고. 근데 네. 이것은 이진관 판사는 제한된다고 판단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것은 국가와 사회에 그만큼 공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멘트로 그동안 써왔는데요. 네.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공직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권한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죠. 엄벌해야죠, 그거는. 예.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감형 요소가 아니라 그때는 가중 요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는 그 부분을 예.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주고 선언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이진관 판사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아마 예. 이제 보수 극우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미 맞습니다. 언론도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간 공직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려움. 야, 예. 사이다. 사이다. 예. 사실 공무원이 예. 내란 가담하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뭐 공직에 뭐 봉사한 점을 무슨 감형 사유로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서 아는데 네. 그냥 그게 그 저 양형위원회 표에 적혀 있는 대로 기계적으로 도입하면 맞아요. 그렇게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걸 왜 감형을 평소에 다른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다른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서 감형해 주는가를 보면 네. 국가에 헌신봉사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죄에서는 헌신봉사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없는 식으로 행동을 한 거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하면 더 나쁘죠. 네. 그게 법의 정신에 기한 거죠. 그 이번 재판 판결문에서 그 내란숙의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했나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짐작은 했었지만 그래도 이 판결문으로 명태균의 네. 황금폰이 실질적인 어떤 방아쇠가 되었다라고 네. 판단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계속 의심했었죠. 예. 생각했죠. 네. 10월 31일 날 그때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그 무렵이 국정감사 끝나고 네. 그 무렵이었는데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 제가 그때 이제 원내 수석이었으니까 저희가 명태균 녹취록을 그날 공개를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윤석열 육성이 들어간 녹취록 그렇죠. 공개하죠. 예. 뭐 좀 해주라는데 말이 예, 많네 막 이러고 많네. 예, 그 예.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큰 위기가 오기 시작하죠. 본인은 맞습니다. 아닌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인 위기가 예. 오기 시작하고 국힘이 또 방어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명태균 황금폰에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도 자기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기는 그건데 그러면 왜 12월 3일이냐는 이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12월 3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12월 3일 날 그날 나왔던 뉴스를 보면 명태균 황금폰이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추경호에 대해서 뭐 20억 수수 의혹 이런 맞아요. 것들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로 정한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속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합리적인 근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 그 부분을 예. 사실상 인정해서 잘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결정타는 그러니까 지금 촉매제가 된 것은 명태균의 황금폰이었지만 준비한 것은 2023년부터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판사가 1심에서 내란 재판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뭐 갑자기 욱해서 2, 3일 전에 우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번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준비했다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1차 특검에서도 뭔가 좀 부족하고 찜찜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판결들도 선고 형량뿐만 아니라 좀 갸우뚱했던 네. 게 이렇게 국가적인 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고? 근데 지금 이진관 판사가 선고한 걸 보니까 판결 이유가 모두 다 증거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가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동안에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아. 하나 확인이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증거 기록을 다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된 걸로는 2023년부터라는 증거들이 있다. 판결로 인정할 만큼.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확 더 커지게 되겠죠. 관여한 인물이 더 커지고 네.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만큼의 뭐 검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뭐 어느 만큼의 조직이 관여한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2차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암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30쪽 정도 되는 재판부의 설명 자료만 읽어보더라도 이진관 판사가 이 내란을 관통하는 범죄자들의 이력에
그 증거 관계를 쫙 증명을 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이 어디까지 그 이제 귀결이 되어야 하는 약간의 로드맵 같은 것도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상원 수첩이 계속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규현 판사는 뭐 글씨가 뭐 조악하게 써져 있고 뭐 블라블라 막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진광 판사는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상원의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이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이죠. 네. 일단 이게 우발적인 계엄 내란이다라는 게 일단 행위 자체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발적이면 네. 국회만 오면 되지 선관위 왜 갑니까? 그렇죠. 선관위를 가는 건 계획적이란 얘기예요. 예. 우발적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봤던 지기현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은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네. 것들, 내란 목적 살인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봐주고 싶었던 쪽에서는 애써 그걸 외면하려고 하고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네. 했던 것이고 이 사안을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이진관 판사는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네.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노상원 수첩이 그리고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체포조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체포조. 실행이 됐기 때문에 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됐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준비됐던 뭐 증거들 정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목적은 장기 집권, 본인의 장기 집권 그리고 집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네. 실제 나중에 최상목 그죠? 최상목 장관에게도 건넸던 이 메모를 보면 네. 퍼즐들이 좀 맞춰져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국회 해산하고 비상 입법기구 만드는 맞아요.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산 예, 확보하고 예.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는 개헌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50 그러니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50화국 만들 때 그 방식이에요. 그때 국회 해산하고 네. 그다음에 개헌해서 자기가 대통령 7년짜리 대통령 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었죠. 네. 그때도.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다시 이식해서 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욱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모델은 전두환식 모델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두환식 장기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이 23년부터 최소한 작심하고 이 비상계엄을 획책하면서 이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런 게 다 확인이 된 거다. 근데 저는 제일 끔찍한 게 이 내란 목적 살인인데요. 네. 재판부도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 박성재 장관이 7쪽에 보면 그 군병력 등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혈 사태 가능성을까지도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합리적이다. 이제 이렇게 그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혈 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실제로 체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아이고 여기 계시지만 저 A급 수거 대상이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거 알았을 때? 한참 뒤에 알아가지고 어이. 그때는 이미 그래도 좀 정리가 된 상태라 충격이 크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알았으면 진짜 무서웠겠죠. 안 그래도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갑자기 추워지는데. 갑자기 여기 왜 이렇게 서늘한 거야? 끌려가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네. 근데 A급 수거 대상이었겠어요. 조수진 변호사님뿐만 아유, 아니라, 맞아요. 예, 뭐 우리 저희 뭐 기자님들도 다 맞아요. 기자님 한 B급 되고 제가 C급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A급에 다 숨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저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았던 네. 이유가 내심 저는 이진관 판사님 나중에라도 뵐 일 있으면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아마 저는 박성재라는 사람이 할 역할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입법부 장악 계획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행정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사법권 장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 세력을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면 독재로 사회 세력들이 그러면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진보민주 세력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저항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했던 역할이 오히려 특검에서 구형할 때 특검에서 본 역할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네. 저는 역할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5년 올라갔다고 봐요. 20년 구형인데 25년 선고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준비했던 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맞습니다. 계엄사의 검사 파견 협조 같은 거 검토를 그렇죠. 했어요. 예. 근데 이 전국의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나 석방할 애들 석방하고 공간 마련해 놔가 뭐겠어요? 예. 조직 사건이 빵빵 터지면서 민주노총 시민단체 향후에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면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독재를 하던 간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사가 정치 판결을 해야 되죠. 이게 옛날 독재 때 했던 거잖아요. 48시간 만에 인역당 사형시키고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박성재라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핵심 인물인 거죠. 네. 지금 다시 그 생각을 해도 진짜 그냥 그 소름이 돋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요. 다 떠나서 이진관 판사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판결문을 써주셔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또 이렇게 법꾸라지들, 맞아요. 법기술자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겠다 싶고, 이번 판결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도 수사를 본격화해야 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엄사의 검사 파견한 것 등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맞아요. 대한 수사 여지도 조금 남겨둔 거 아닌가 싶은데, 24일 날 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검사들 수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특검에서 그 들려오는 얘기, 이제 1차 특검 기준으로 들려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검사들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 박성재에 대한 수사 자체도 아주 힘들게 네. 사실상 태업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박성재에 대한 수사도 저항이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검사들에 의한 박성재 수사 저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도 산을 못 박성재 그래서 영장 구속영장도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법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준비하기 어려웠던 상황들도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무정으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예.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사법부 쪽으로도 넘어가지도 못했죠. 다 막혔었죠. 네. 그러나 이제 박성재가 구속되면서 그리고 판결의 심우정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그렇죠.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우정이 이제 뭐 검사 파견하고 하는 이런 내란 당시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뭐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 되게 분노했던 지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밝혀내야 돼요.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맞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심우정이 저럴까?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해줬어도 윤석열한테 저렇게 충성할까? 저거는 공범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그때도 그때도 그런 얘기 그랬거든요.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들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연결고리들이 어제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즉시 항고를 포기해. 그 수사팀에서는 막 하겠다고 즉시 항고 하겠다고 하는 걸 막 눌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도 수사를 같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예.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심우정이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관련 기관의 소관부서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에서 좀 더 밝혀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1번 직위원회 구속 취소 결정, 2번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이거는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정말 없던 일이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선언을 했죠. 요 한 번만이고 다음부터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 제가 원포인트. 구치소 교도소에서 편지들 변호사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적용됩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구속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왜냐면 자기도 똑같거든요. 그때 김용현도 하고 명태균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하고 다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었으나 싹 다 맞아.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윤석열만 대상이야. 맞아요. 예. 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건만 윤석열한테만 해줬나? 네. 이거 진짜 공범 아니면
그렇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진관 판사의 이제 재판과 판결문으로 새로운 수사의 길을 텄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 이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뭐 수사할 수 있죠. 예. 네,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24일인가 조만간 소환 소환을 한것 같아요. 종합특검에서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종합특검을 설계할 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1차 특검에서 검사들이 주로 수사를 하다 보니 검찰 그러니까 법조에 대한 수사가 막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경찰 혹은 수사관을 임명해서 특별수사관 임명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인력 네, 구조를 예.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했어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검사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판사들도 안 되고 네. 뭐 탄핵해도 다 기각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이 무기력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인데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재판 결과를 내주셔서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이 딱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 법꾸라지들도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구나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아직 법정 구속 안 됐었어? 막 이러면서. 아직도 밖에 있었어? 막 이렇게. 박상재가 아직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구속 예. 영장 말만 많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렇게 막 항변을 했더라고요. 자기 죽어도 일정하고 어. 도주 우려가 1도 없다. 없다. 예. 근데 막 으아 이러면서 이제 끌려간 예,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걸로. 아유 그러니까요. 사이다. 네, 사이다. 근데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지들이 또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재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박성재 재판까지 구형보다 이제 형량을 업시켜서 형량을 이제 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파묘 같은 걸 해서 네. 뭐 그 사람 전라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아마 경북인가 경남인가. 예, 이분의 고향은 경상도인 걸로 네.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 흐름이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 단순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공격하는 그런 흐름보다는요. 이 내란 세력과 그 내란 세력에 기생했던 수구 기득권 카르텔들이 다시 한번 좀 저항하고 우리 세를 한번 몰아보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네,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흐름이 좀 걱정되는 게 저는 맨날 이제 기세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정치 세력 간의 연합들이 네. 조금 양상이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과 그 내란을 저지하려고 했던 빛의혁명 연대가 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혼자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 국민의힘 세력, 수구 세력, 그다음에 반민주당 세력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했던 네네. 선거판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런 형세였다고. 근데 이 연대가 한번 성공했다라고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연대가 지금 확대되고 확산되는 과정 중에 이진관 판사에 대한 공격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진관 판사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기세 싸움에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제대로 된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정의를 왜곡하지 않은 이 판사는 국민이 나서서 지킨다 혹은 네. 우리 진보 세력이 나서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세를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예. 단순히 이진관 판사 하나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네. 법원이 더 위축되고 수구 세력들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 인용이에요. 한 현직 판사, 한 판사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왜 비실명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정말 비겁한 거거든요.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네.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얘기할 때 꼭 그렇게 한 관계자. 한 예. 관계자는 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권의 한 관계자, 예. 뭐 이런 식의,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세게 얘기해요. 그 책임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진짜로 하신 거면은 실명을 밝혀야죠. 네. 그리고 이진관 판사를 지켜드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인사이동 때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올해 2월 말이 판사들 인사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이동 대상인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진 않대요. 예. 근데 판사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부임지를 예. 서울에 있다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가는데 예. 만약에 내년 2월 인사이동 때 예. 이진관 판사를
지금 서울에 요 정도의 재판을 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층인데 판사 네네네. 중에서도 그 정도면은 내려가봐야 대전권 정도고 계속 서울 뭐 수도권 서울 대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이게 인사이동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디 굉장히 본인이 권한 행사하기 힘든 벽지로 보낸다. 굉장히 중앙에서 떨어진 어딘가로 보낸다. 이거는 저는 이진관 판사에 대한 탄압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인사로 하는 탄압의 시그널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야, 의원님 이제 그 전에 평범한 시민. 조이대 탄핵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이대 탄핵 가나요? 네, 조이대 탄핵해서 예. 그런 거 못하게 해야죠. 저는 조이대 탄핵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한덕수는 올라가 있고 윤석열 것도 조금 있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2심 끝나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조이대 대법원장이 또 주도해서 할 건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야라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리면 네. 열받지만 아무도 다투지 못해요. 대법의 판결이 나와버리면. 네, 합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판소원, 네, 재판소원, 헌법소원, 헌법소원. 이것도 헌법소원 대상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예. 무죄를 준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당장 조이대 다툴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 사법부에 의해서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끝나는 거죠. 이미 저기 재판도 계속 왜곡돼 가면서 네.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욱해서 열받아서라는 것이 나오고 민주당 때문에 열받아서라고 했던 게 탄핵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역사에는 사법적 역사적 기록은 윤석열이 민주당 때문에 열받아서 계엄한 걸로 그런데 계엄이 너무했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 그건 되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그래서 왜곡이죠. 예. 역사 기록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입법부에서 역사 기록을 다시 해서 예. 이게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 요것만 놓고 보면 적어도 법원에 의해서 역사가 그렇게 왜곡돼서 남지 않게 하려면 조이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이제 근데 사실 너무 늦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죠. 대법원에서 재판하기 전이라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 어떤 컨센서스는 좀 마련이 만들어 봐야죠. 김용민 의원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조이대 탄핵에 대해서는 왜 안 하냐. 예. 목이 아프게 외친 게 벌써 그렇죠. 2년 차가 돼갑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기억했던 걸 기억나는 걸로는 전선을 너무 넓히면 안 된다. 네. 우리 검찰하고 싸우기도 힘들어. 사법부까지 한 번에 덤비면 민주당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곧 대선인데 일단 선거부터 해야지.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옛날이요. 얘기했는데 네. 또 가만히 있어봐. 또 많아. 뭐 검찰개혁부터 해야지. 검찰청 문 닫으면 그 다음에 계속 맞아. 네. 순서에서 밀렸어요. 근데 드디어 그러다가 이번에 쓱 내려갔어요. 아예 그러니까요. 그냥. 아예. 예. 근데 지금 조이대 탄핵 얘기하는 취재 편의점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하죠. 지금 예.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상황까지 못하는 왔어요. 상황. 그러네요. 예. 역사 왜곡을 마주해야 되는 그 끔찍한 그렇죠. 상황. 그리고 조이대 임기가 아마 내년 7월인가 6월이에요. 정년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해야 됩니다. 더 하다가 예. 판결 이상하게 하고 그냥 그러네요. 정년 돼서 자연스럽게 아니 쫓겨나는 우리 걸 기억을 알 수 해보면 없죠. 그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어요. 선거 개입했잖아요. 국민주권 침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누가 참정권 침해. 예, 참정권 침해. 국민주권 침해. 예, 심각한, 그렇죠. 네. 투표 용지에서 기호 2번 이재명 후보를 없애려고 했던 기호 1번이었습니다. 기호 1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어서 진짜 22대 후반기 국회가 언제 개원입니까? 7월 1일입니까? 아니 날짜가 정해지진 않고 원구성 예. 협상이 되면 예.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 주 넘기지 말고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그냥 뭐 국민의힘이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가져와서 책임 정치하면 된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 안에 예. 마무리해라. 예.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즉시 이제 조이대 탄핵으로 네. 가야 된다. 조이대 이런- 탄핵대로 가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예. 법사위에서 빨리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대목이 12월 4일 삼청동 안가모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12월 4일 삼청동 안가모임과 관련해서 저는 이 법조 4인방이 결국에는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의 법률 서비스를 대행하는 어떤 변호인으로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네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내란을 옹호하는 뭐 문건도 만들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네네. 이제 지금 확인이 돼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아쉬운 것은 아쉽다는 게 이제 이진관 판사에 대해 아쉬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아쉬운 것은
그 위증죄가 예. 공소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이 현재 이완규. 좀 예. 이완규에 대한 위증죄 네. 공소기각이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판부가 이거는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뭐 그냥 친목 모임 네, 뭐 내란 저질러 놓고 그 다음날 무슨 연말 친목 모임을 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법조인들 핵심이 예.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했던 예.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짓말들을 좀 명확하게 걷어내주고 사안의 본질에 계속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수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가회동이 내란 모의의 실질적인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이게 뭐 잘못돼서 공소기각한 게 아니라 예. 잘못이 없어서 공소기각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라는 그 글자 네. 특검의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글자 안에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니냐 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핵심적인 그 모의 자체가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생각한다면 위증까지도 저는 연결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기소를 했겠죠. 그렇죠.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네. 그만큼 이진관 판사가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결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이고 이 점은 다시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연결성을 네. 수사해서 재기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김한빵님 있지 않습니까? 김한빵님. 네. 김건희 씨하고 텔레그램 막 네. 주고받으면서 네, 했던 맞아요. 이 청탁금지법도 공소기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논리로 방금 말씀하신 같은 논리로 이제 공소기각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목이니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다만 그 안가 회동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놓치지 않아야 될 지점 하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안가 회동은 이제 이미 저질러진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거냐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차, 3차 내란도 모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 이쪽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 거짓말을 하고 이게 계몽령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논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하나는 야 다시 해서 힘으로 덮어버리자. 야, 이번에서 성공하면 되지. 예. 요것도 분명히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께서 국회를 안 떠났어요. 맞아요. 예. 예, 못 안 떠났어. 안 떠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못 떠났어요. 국민들이. 몇 날 며칠을 계속. 국회 담장 밖에서 맞아요. 숨으셨어요. 예. 국회를 지키겠다. 왜? 2차, 3차 계엄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오면 우리가 다시 지킨다라고 예. 했고 국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헬기가 못 내리게 그 헬기가 맞아요. 내릴 수 있는 장소에 차를 다 올려놨어요. 맞아요. 잔디밭, 운동장 이런데 주차를 제 차도 그래서 막 주차해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2차 비상계엄, 그러니까 2차 내란에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도 대비할 정도인데 네. 이 사람들은 안가회동에서 야 2차 계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했을 거라고 봐서 2차, 3차 계엄에 그 내란에 대한 모의도 있었을 거라고 네, 봐서 네. 이 부분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내란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싫은 거거든요.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싫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든 뭐 크든 작든 어떻게든 반대 세력을 전복시키기 위한 꾸준한 그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최근에 캐나다의 한 대학 교수님이 한국의 이 비상계엄을 연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인터뷰하고 기자도 인터뷰하고 저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 없을까? 친위 쿠데타 안 일어날까? 대한민국에 이제 그런 거 없어. 윤석열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 덮어버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존할 거다라고 의견들이 나뉘었대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란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뭐 일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란 청산 확실하게 못하고 말만 하니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행동. 그렇죠. 성과를 딱딱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특검 한 거 말고 예. 내란 청산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성과를 낸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하고 막 말은 많은데 예. 딱딱 조의대 탄핵 이런 거 왜 그렇죠. 안 돼? 이런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역으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란 세력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냐, 한편으로는 다시 내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거는 제도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말해 여야가 뭐 의석수가 바뀌거나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란 세력들은 다시 정치 영역에 부활해서 돌아올 것이고 이미 상당히 부활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부활해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란을 저지를 것들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당장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맞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구시장으로 부활했고요. 맞습니다. 예, 이진숙 씨, 그 다음에 김태규 전 네. 방송위 부위원장 두 사람 다 국회의원으로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한덕훈 사태를 만들었던 무소속 한동훈 맞아요. 의원,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살아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청산 내란 척결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의 부활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우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고 우리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확신을 갖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말씀하신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차 계엄이 그날 윤석열이 마지막에 대국민 그 담화처럼 저 이제 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할 맞아요. 때 좀 마치 좀 아쉬운 듯이 다시 할 것처럼 그런 느낌 다들 TV 보면서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못 돌아가시고 한 건데, 저는 그때 군이 윤석열의 지시를 들었다면, 시민에게 폭력을 쓰고 총을 들었다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근데 군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정확하게는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군인들을 일깨웠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이 하나하나의 힘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과 군인들은 광주의 영령들이 그렇게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우린 광주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다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 출동을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시민들 상대로. 다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시 내란이 발생하느냐. 저만 해도 그 당시에 그날 무서워서 사실은 국회 앞에 못 갔어요. 계속 보면서 군 헬기 막 날아가고 이런 거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체포하라고 1인 시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번에 오히려 깨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학문적인 논의와는 다른 우리나라 이 시민들만의 또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막아낼 거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네. 결국 구속이 됐군요. 네, 오랜만에 내란 관련 재판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최은경 부장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박성재만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풀어두고 있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네. 어제 드디어 이제 1심 재판부가 박성재 당신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야 라고 이제 하면서 징역 25년 네. 선고했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원래 20년을 구형했는데 25년이 나온 거죠? 네, 검찰 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게 나왔고요. 네. 그 박성재 장관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제 최후 진술에서 제가 미리 막은 거는 뭐 못해서 너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내란에 전 가담 안 했거든요 하면서 눈물로 막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막 특검 검사들한테는 막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렇게 호통을 치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진관 재판부는 응 됐고 당신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야. 너 다 알고 있었잖아. 포고령 떨어지기 전에 법무부로 가서 출국 금지팀 대기시켰고 구치소의 수용 공간 확보했고 검사 파견 협조 지시까지 다 각자 담당자한테 지시까지 했잖아. 알고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네, 징역 25년의 법정 구속 결과를 내렸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계속 나는 위법성 몰랐다. 네. 뭐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일단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뭐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특히 이제 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한테 명태균 사건을 직접 언급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박성재 전 장관 25년 사실 그 계엄 이후로도 전혀 반성 없는 모습들이 미디어에 많이 좀 노출이 좀 됐었는데 언론 보도에도 많이 좀 나왔었고 결국은 이제 이 사법적 판단을 제대로 받은 거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23년 1심에서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15년형으로 깎였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보다 더 중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주려고 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을 독려하는 네네. 그 정도 선이지만 이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적극적인 실행, 그 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출금 조치하고 구금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지시들, 검사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중하게 또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저 구속도 안 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최은경 부장이 늘 궁금해했는데. 네. 여튼 그리고 이제 그 특검에서 네. 브리핑할 때도 다른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다 직함떼고 뭐 윤석열, 뭐 이상민 이렇게 했는데 박성재 장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어가지고 그때 또 이제 우리가 비분 강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공소 기각 결정이 났어요. 이제 박성재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받고 김건희 수사 이제 무마해줬다 이제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공소 기각 결정이 났는데 이게 뭐 무죄다 이런 건 아니고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제 공소 기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도 인정이 됐고 네. 뭐 준비도 이미 2023년부터 했었다. 뭐 이게 이런 것들도. 내란 재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내란의 준비 시기에 대한 판단이 당겨지는 것 같아요.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그때 이제 계엄 터지기 이틀 전에 그 안가 회동했던 그날을 이제 계엄 준비의 구체적인 시점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그 누구죠? 저 여상원인가? 네, 그 사령관 재판에서는 그때 이제 메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그 이적재 1심에서는 네. 2024년 9월부터 계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또 당겨졌고 이번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이 2023년부터 주변 인사들한테 비상계엄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다라고 하면서 시점을 확 당겼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요 국무위원들이 이제 다 들어간 것 같고요. 물론 여전히 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이제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 이름 한번 언급하고 갈까요? 누구죠? 이완규 전 법제처장, 네.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예.